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서 독자가 그리고 시청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해봅니다.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언론 뚱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론 뚱땅의 두 국장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대전 최고의 모바일 언론을 지향하고 계신 워너비, 대전의 워너비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대전 언론계의 만만디 대전 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이기동 사무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길문 국장님 워너비 시청률이 굉장해요. 네,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야. 0.6%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보통 사람들이 그걸 틀어놓고 보다가 다 잠들더라고요. 아니 떨어지지 않는 게 어디예요? 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비결이 뭔가요? 일단은 매니아들이 일단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니아들이 있어서 그 시청률은 아마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본방사수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상 하셨어요, 솔직히. 아, 저도 안 했을 때도 있죠. 네. 저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워너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동 국장님은 우리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요즘에 전국 일주 다니신다고 뭐 영덕 갔다가 우유진 갔다가 뭐 광양도 가셨다가 왜 다니시는 거예요? 아, 저희 아들 둘이 축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한참 겨울 대회 기간 중이라서 한 달 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들 보러 좀 다녀오느라고 전국 일주를 보내야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럼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축구 뭐 스포츠 이런 거. 그렇습니다. 미래 그러면은 국가대표 선수 아버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든 아이들이 왜 그렇지 않아요? 왜 꿈을 짓밟으세요? 국가대표가 돼야죠. 이게 부모의 자세가 아닌가요? 아니 국가대표가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꿈을 갖고 하는데 왜 악덕은 아니라고? 아이들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친해져야겠네. 사인 좀 미리 받아놓고.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고. 박지성 보세요. 뭐 얼마나 잘 됐습니까? 두 아이들 이름이 뭐죠? 예. 이동건, 동욱. 예. 이동건, 이동욱 선수, 응원합니다. 골 이번에 MVP도 받았으면 좋겠고. 네,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둘째는 예선 탈락하고 오늘 왔고요. 큰 아이는 이제
진학을 해서 네. 아직 고등학교 선수 등록이 안 돼서 이번에는 대회 출전을 못하고 그냥 형들 대회 참가하는 거 따라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잘 될 거예요. 저랑 엮이면 다 잘 돼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국가대표 왜 워너비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엮었어. 안 엮었어. 0.6% 유지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나중에 아니 매일 우리 정 PD님이 그 워너비 갖고 뭐 놀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쉽지 않은 시청률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저기 엮여가지고. 아, 네. 그 아드님 두 분은 혹시 국가대표 되면은 우리 인터뷰 1호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해서. 아 그렇게만 되면 뭐 그때는 쌩 깔 것 같아. 아닙니다. 예. 절대. 우리 언론통당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반응이 괜찮아요. 재미있대요. 네. 아 그래요. 두 국장 특히 장 국장님이 너무 재밌으시다고. 실제로 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 무너져야지 뭐 이게 재밌다는 얘기를. 예. 네. 그러니까 무너져야 재밌는 건데 그게 본 모습을 보여야 재밌는 거예요. 제 본 모습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실 거는 우선 기자협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협회 하면은 그쵸 어디 무슨 뭐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회가 있고 그쵸 네. 음식 하시는 분들 무슨 협회 있고 다 그런데 기자들도 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로 이제 대전, 충남 그리고 이제 세종까지 해서 활동하는 이제 지역 신문, 지역 언론들, 그럼 방송사 포함인 거죠? 방송사 포함이죠. 잡지사는 잡지사는 없습니다. 대전에 없나요 잡지사가? 예,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 있죠. 아 협회에 예, 등록을 예.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한 거죠. 오늘 그래서 안 받아줘요? 예, 안 받아줘서 오. 오늘 그거 갖고 이제 좀 우리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 네. 저도 이제 학원을 이제 했었으니까 네. 그 학원 하면 무조건 이제 가입해갖고 협회비 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식당들도 음식업 중앙에 뭐 이런데 무조건 의무 가입해갖고 돈을 내야 되고 이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자협회는 의무 가입이 아니라 안 받아줘요? 그만큼 이제 폐쇄적이라는 아. 거죠. 그들만의 리그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다른 시각도 아 저희는 뭐 해당 사항이 아직 뭐 되질 않는 거죠. 아니 협회가 기자들이 모여서 어떤 권익을 하는 협회면은 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 룰을 정해서 응. 이제 가입사 신규 회원사를 이제 자기네들이 정하고 투표를 통해서 아. 예,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이제 해마다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현재 대전 이쪽 지역에 있는 기자협회에서는 수년째 신규 회원사를 불허하고 있는 거죠. 한번 그럼 자세하게 이야기 들려줘 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 지역에 있는 기자협회가 폐쇄성을 또 한 번 드러낸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기자협회에서 신규 회원사 가입과 관련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 거네요. 무슨 그러니까 라이언스 로타리 이런 거네. 그렇죠. 네. 이게 협회에 가입되고 싶은 언론사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올해는 금강일보가 일단 신청을 했는데요. 네. 금강일보가 창간 이듬해부터 계속 신청을 해오는데 지금 7, 8년째 계속 탈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거 신규 회원사를 받아들이고 그럼 떨어지면 이번에 탈락이 되면 탈락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신청하든지.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번에 안 됐어.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아니 21세기 대한민국 맞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기자 언론인데 가장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한 집단이 기자들인데 가장 폐쇄적인 집단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장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금강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8년째 그 협회 소속사 신규 가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기자협회라고 하면 그 기자들의 일종의 이제 친목 단체인데 친목을 좀 넘어서 그래도 이제 그 기자들의 어떤 저널리즘이나 어떤 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이제 단체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던 조직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기자들이
회원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조직 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좀 최근 한 10년 동안 기자협회의 모습을 보면 네. 거기에 역행하고 있어요. 비단 이게 이제 지금 금강일보의 신규 회원사 가입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논란이 좀 되진 않았지만 통신사의 신규 가입 통신사라면 뭐 연합이나 뉴시스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제 신규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연합뉴스는 가입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뉴시스나 뭐 뉴스원 같은 이런 통신사들이 지역에서 기자협회 가입을 하려고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강일보와 똑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이 그 기자협회 이제 폐쇄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논란이 됐었던 충남도 기자실 문제 이런 부분하고 또 맞닿아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자 하면은 뭐 사이비 기자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기자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기자증이 어떤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언론사 회사에서 주는 명함과 같은 뭐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식적으로 공인된 게 아닌 그냥 그 기관 사설 그 회사 이런 데서 발행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기자증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네, 저는 기자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안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뭐 그냥 신분증 위주로 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증처럼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이비 기자는 뭘로 구분을 짓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언론사는 그 각 지역의 지자체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갖고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언론사가 설립이 되면은 뭐 기자증 자기네 회사에 박아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기자 맞잖아요. 네. 그럼 사이비 기자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어느 회사 소속돼 있는 기자는 사입이고 뭐 다른 데는 또 아니고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없어요. 근데 흔히 우리 기자들 왜 언론 그 기자실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보면은 사이비 기자들하고 구분을 짓고 그러니까 얼핏 듣기로는 이 기자협회 등록이 되고 안 되고도 미묘하게 그런 게 좀 걸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자협회에서 내세우는 목목은 신규 회원사 가입을 좀 늘리지 않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비 기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부분이고 구분을 또 짓겠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 언론과 그렇지 못한 언론들을 기자협회 이제 가입이나 이런 유무로 해서 나름대로 인증 효과처럼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내부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이비 기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가장 큰 기준은 그 언론사 혹은 기자들이 얼마만큼 언론 윤리를 제대로 준수하느냐, 그다음에 언론사 그 기자로서 제 역할을 좀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점수화되거나 이런지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고. 네, 그렇죠. 뭐 남한테 예를 들어 술 얻어먹고 어디 출입처하고 술 얻어먹고 이러면 사입이다. 그러면은 뭐 중요한 언론사 기자들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럼요. 그 사람들도 사입이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냐가 사이비 기자의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사람 개인, 그 사람의 댐댐이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그분들은 과연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라는 거잖아요. 화나네 갑자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자협회가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그 받고 그 안에서 뭐 그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전 잘못됐다라고만 보지는 않아요. 네. 그 동안에 어떤 그 기자협회가 해왔던 과정들은 이게 기자협회가 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갑자기 왜 그러세요? 두려우세요? 아니 두려운 게 아니라 논조가 바뀌었어. 네. 1960년 이후에 아마 정식적으로 이제 기자협회 또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된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 뭐 그 유신 시절이나 또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 안에 기자협회에 소속된 기자들이 나름 언론 자유를 위해서 또 기자협회에서 그런 역할도 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왔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 지역 그렇죠. 언론사들이 뭘 했는지 보면. 잘 모르겠고 네네. 심지어 뭐 많은 언론사들은 촛불 집회 취재도 잘 안 왔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전 충남 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가 8개예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신문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네. 그래도 지역에서는 좀 역사와
뭐 전통을 갖고 있다고 이제 로 생각이지 않았는지는 그 자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은 TJB 대전 방송하고 네. KBS 대전, 그다음에 대전 MBC, 네. 그리고 이제 대전 CBS가 있고요. 통신사로는 연합뉴스 이렇게 해서 총 8개사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다른 시각은 다른 시각은 왜 안 돼? 신청해 봤어요? 신청조차 안 했었죠. 할 필요가 없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시각 같은 그 네. 신생 언론사들은 다른 시각 같은. 응? 다른 시각 같은 신생 언론사들은 네. 언론이라고 제대로 된 언론을 보지 않는 거죠. 그쪽 회원사 입장에서. 오씨 기분 나쁘네. 아니 뭐 기분 안 나빠요. 왜 안 나빠요? 우리는 그 회원사들을 뭐 인정 안 하니까 우리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전이나 충남이나 세종에 그 어떻든 기자실에 등록된 언론사만 네. 어림 잡아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중앙 언론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언론들이 있는데 지역 연고를 통해서 최소한 못 잡아도 인터넷 매체까지 하면 수십 개의 언론사가 존재를 하는데 기자협회 지금 가입된 언론사는 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카르텔처럼 어느 정도 이제 지나오면서는 최근 들어서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이나 이런 그러니까 기자실 출입과 관련한 기득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거나 유지하는데 자기네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기자협회 회원사가 되면 뭐 좋은 점이 있어요? 장점이? 왜 거길 들어가려고 하지? 그러면 다른 시각처럼 안 들어가면 되잖아. 이제 지역 언론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 리그를 거쳐야지 네. 한국 기자협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협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그 기자들의 중심인 협회인데 여기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지역 거기 가입되면 뭐 좋아요. 근데 한국 기자협회에 가입되면 사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자존심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그냥 인증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생각부터가 저는 조금 그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이없을 수도 있겠죠. 그게 도대체 뭔 예를 들어 노조도 노조원이 지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지 무슨 노조 본부에서 야 너는 받아주고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 본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대전 세종 기자협회가 이 논란을 통해서 계속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입을 막고 있는 못 들어오게 하는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뉴시스나 그 뉴스원 같은 경우는 한국 기자협회는 가입이 돼 있어요. 본사 차원에서는. 근데 지역은 여기서는 이제 일단 좀 막고 있는 거고. 금강일보나 이런 그 신문사들은 지금 못 들어오게 막고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 지금 협회 소속 그러니까 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라고 하는 지역 신문사들이 언론노조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해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대전일보만 뭐 어떻든 그 국장님께서 가입이 안 돼. 그러니까 노조가 없잖아요. 노조가 없어요. 노조도 사실상 뭐 대전일보 제외하고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대전일보도 뭐 장길문 지금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노조자원 활동을 뭐 89년 이후에로는 최근에 그런 정도 활동이 좀 유일했었던 노조 거고. 위원장 하셔가지고 사람 되신 분.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또 제가 뭐 밥과 반찬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보면 지역에서 언론 윤리와 관련해서 제일 그 직접적으로 검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광고 수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복성 보도하고 그러면서 광고 수주 하려고 하고 예전에 그렇죠. 뭘 못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좀 그랬고 보도 그랬고 사실 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뭐 막말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주도 법적으로 처벌받은 전례도 있고 징역형 받지 않으셨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앞전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금품 수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실형이 또 그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실제 구속돼서 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해서 처벌받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언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데만 집중할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협회 소속된 회원사들이 기자협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윤리 규정을 제대로 왜냐하면 윤리 강령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협회 기자협회 윤리 강령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라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신규 언론사나 이렇게 해서 좀 기자협회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은 오히려 막고 있으니까 뭐 비판을 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역의 최고의 모바일 언론인 다른 시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인범 왜 웃으세요? 좋아가지고 그 이인범 기자 그 대전 이쪽에 대전 충남 세종 기자협회장이신가봐요 이분께서요. 네. 그 TJB 그분 맞죠 이인범? 예. 기자협회는 신규 회원사에 대해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론적인 여러만 놓은 거야? 원론적인 얘기로만 이제 국한을 져서 그렇게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언론의 문제점. 이게 언론이 권력화된 가장 큰 폐해예요. 이게 이제 기존 언론사들이 자기네들의 파이를 자꾸 나눠줘야 되니까 회원사들이 많아지면 그 파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나눠야 되니까 그게 이제 권력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신규 회원사들 자기네 언론사들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은 니네가 무슨 언론사야. 들어올 자격 없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장 큰 문제죠. 아니 그러면은 새로 하나 만들면 어때요? 나머지 그 기자협회 똑같이, 아니, 뭐 기자협의회 뭐 충남도 뭐 네. 이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비회원사들 중심으로 해서 비회원사라고도 쓰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그러니까 비회원사들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언론을 사랑하는 뭐 저널리스트 협회 뭐 이런 거 딱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태생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고 네. 또 특히나 그런 언론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이비 문제가 불거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언론들이 사실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뭐 정화를 한다든지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기자협회 소속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자실을 가면 기자실의 출입 기자단 을 구성을 하거든요. 네. 그 출입 기자단의 핵심 멤버들이 이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에요. 나머지 기자협회 소속이 아닌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 기자단에 공식적으로 뭐 출입처 리스트는 올라가지만 네. 그 출입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영과 관련된 의결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데서 배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거는 광고 분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협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자협회 소속 그 회원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A급 정도를 받아요. 광고비 집행을 보면 치사하다. 네네. 광고비를 안 받는 언론사는 없을까요? 말문이 막히네요. 아니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동 국장님, 장길문 국장님 우리 한번 만들어 보아요. 네. 광고 안 받는 언론사. 뭐 광고를 그래도 제일 안 받는 언론사 중에 하나인 저희 다른 시각은 아니, 광고를 가장 못 받는 이죠.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아니, 저희는 네.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안 받아요? 네. 하나도? 아니 주면 받죠. 네, 네. 어디 가서 광고 달라고는 안 해봤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수익과 맞물리는 거고 회사의 네. 언론사의 그 존폐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광고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언론사의 존재 근거를 광고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보자는 거지.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언론사를 운영하다 보면 광고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정상적으로 받자는 거예요. 괜히 뭐 기사로 바꿔치기 먹거나 이러지 말고 괜히 뭐 비판해야 될 기사도 광고 주니까 안 쓰고 뭐 이런 폐해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정상적으로 광고도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광고를 없이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회사 운영을 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광고비를 줄이고 독자들이 내는 뭐 후원금이라든지 구독료라나 후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료가 정상적인 언론이 되려면 최소 50%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구조에서 보면 거의 광고비가
80, 90%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고 독자 구독료는 거의 없는 이런 구조로 좀 운영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언론사들이 사주나 경영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없어요. 독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마인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광고 중에서도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 광고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네. 무슨 뭐지 땡땡 일보 힘내라 무슨 군민 일동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짜증나는 거야. 그 지자체 많아요 그런 광고. 네. 뭐 땡땡 일보 60주년을 축하합니다. 땡땡 뭐 애독자 일동 이런 거 보면은 그 애독자를 찾아가 보고 싶어. 이게 이제 지자체 광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출입처를 만들어 놓은 그 지자체의 기자들을 거의 광고 시장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그걸 또 그 기자의 연봉이랑 또 연동을 시키고 광고 많이 하면 수당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거가 자꾸 그 악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속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단대로 샌 것 같은데 다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자협회가 대전에도 있는데 대전, 충남, 세종, 금강일보가 리젝을 7, 8년째 지금 당하고 있고 근데 8개 회원사밖에 없고 거기가 뭐 특별한 기준도 없이 안 받아주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8개 회사잖아요.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8개 회사에 한 표씩 그리고 회장 1명 1표. 그래갖고 그러면 9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특정 회사는 2표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회장이 포함된 한 표가 회사는. 있으니까. 회장이 그러니까 막강하구만. 9표 중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예.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4대 4면 이 9표 중에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찬성해요. 이번에 반 이상이면은 5점 뭡니까? 이게 4.5? 이게 6표를 얻어야지 이게 통과가 돼요. 근데 5표만 얻어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일보를 반대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기존에 이 기자협회장을 했던 사람이나 이번에도 투표를 했던 사람한테도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금강일보가 신문이잖아요. 이 신문 3사는 다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으신 거죠? 네. 누군가로부터. 그게 우리가 짐작을 해도 그렇게 짐작밖에 안 돼요. 그 신문 3사가 반대를 하고 누군가 한 명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4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통과가 안 된다. 누군가는 연합이죠. 통신사.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 위험하네. 아니요. 이거 어차피 그 투표한 거는 비공개라고 하지만 투표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강일보는 신문사잖아요. 금강일보는 사실 충청투데이에서 노조하다가 나와서 뛰쳐나와서 나온 신문사이기 때문에 충청투데이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측 입장에서도 이런 관계 속에서 나머지 두 이제 지역 신문들은 그 경쟁 언론사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겠죠. 거기다가 뉴시스하고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 좀 신청을 하는데 어떻든 여기 이제 구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거부를 당하는 게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연합뉴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언론이 일종의 짬짬이가 돼서 계속 담합이 돼서 계속 부결을 시키고 있으니까 해결 자체가 그런 안 게 되는 거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제가 자꾸 이분들 위험해요. 아니 네. 제가 그 방송사 그 지회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한신? 아니 거기는 지회장이 아니고 거긴 노조 저기고 기자협회 지회장. 기자협회장. 들었는데 방송사들은 굳이 반대를 안 한다. 이 전체적인 의견을 이제 들어보면 근데 신문하고 통신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이제,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미뤄 짐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여기 계신 우리 이기동 민원연 사무국장님께서 네. 또 성명서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성명서를 좀 많은 언론이 좀 받아주면 좋은데. 네. 성명서에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제가 해주셔서. 비지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장엄하게. 네. 비장한 각오로. 네. 성명서 이기동. 그 사실 이제 이 논란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뭐 신규 회원사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뭔가의 차별성을 드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서 다양한 언론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여론도 좀 다양해지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언론들이 좀 생겨나는데
어차피 기자협회에 많은 그 기자들이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기자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기자협회가 할 수 있는 게 지역에서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협회가 그래도 나름 역사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제 신규 회원을 가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건을 더 열고 그다음에 기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입은 자유롭게 하고 아까도 조금씩 계속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기자협회가 중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계속 사이비 문제 언론윤리를 위반하고 또 기자들이 실제 취재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들이 광고 영업을 뛰고 사이비 기자로 전락하도록 내몰리는 이런 환경들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자협회가 역할을 해야죠. 그래야지 지역에서 기자협회도 단순하게 이익 집단이 아니라 나름대로 언론과 관련해서는 권위 있고 신뢰를 둘 수 있는 그런 협회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대전 MBC가 최근에 이제 새로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이진수 사장이 이제 물러났고 새로 사장이 오셨는데 그 대전 MBC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첫 자사 출신 사장이 배출이 됐어요. 대전 MBC에서. 그게 자사는 이제, 예. 대전 MBC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용어인 거고 우리는 대전 MBC 출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MBC 출신, 대전 출신. 지역 출신 사장이라고 보면 네. 맞겠죠. 네. 그러니까 대전 MBC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전 MBC 출신이 내부 승진. 사장이 된 거죠. 내부 승진.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 내부 승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 맞잖아요. 그게 이제 내부에서 올라간 거니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게 그 작년 파업 기간 동안 그 대전 MBC 구성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이고 네. 이진숙 사장을 비롯해서 이전의 사장들의 문제점들을 마구막 드러냈었죠. 신원식 신임 사장은 저도 네. 그 예전에 뉴스 볼 때 신원식 기자 해가지고 많이 뵀던 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 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5일 취임식을 가졌고요. 예. 이분이 말씀을 그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겠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든 그 대전 MBC 사장이 이제 그 지역 출신 그 대전 MBC 출신 사장이 선임된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도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던 거는 일종의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서울에서 MBC뿐만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죠. 다 낙하산 사장들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지역 MBC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서울 MBC의 인사 적체를 좀 해소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이루어진 인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이 됐으면 그 시 산하 공기관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낙하산 보내듯이 그렇죠. 일종의 이제 서울에서는 국장급 정도가 될 텐데 국장이나 본부장급 정도가 될 테, 본부장도 안 내리겠구나. 근데 국장 두 분급. 네. 국장급 정도가 될 텐데 네. 어떻든 그 인사는 해야 되는데 자리가 서울에는 또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몰려서 오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그 한참 김종국 사장이 그 통합 경남 그런 네. 것들을 해소하는 방식처럼 서울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내리꽂는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사실 지역에 대한 애정도 없고 지역 방송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혹은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2년 혹은 3년을 때우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서울 가서 본부장을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일종의 이제 징검다리 역할들을 좀 해왔었던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파업 이후에 그 대전 MBC 출신 사장이 좀 선임이 된 부분들은 이후에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지역 언론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좀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기자협회 뭐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MBC도 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라고 했고 그리고 MBC가 변화하겠다라고 했고 그 사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근데 금강일보는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현실이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대로 잘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은 추론하기로는 뭐 방송사들은 반대를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들은 하셨지만은 좀 한 가지 사안만 놓고 보면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두세 가지를 펼쳐놔 버리면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전 MBC에 요구하는 뭐 대전 MBC 내부에서 보면 자사 출신 사장이라는 명분은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후가 더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못하면은 제대로 못하면 사실 그렇게 요구한 명분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요구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모습이나 개혁적인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 지역사회에 뚜렷하게 대안이나 아니면 정체성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더 큰 외면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황. 하나 또 궁금한 게 사장님은 과연 기자 출신이 꼭 해야 되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언론사들이 기자 출신들이 보통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경영 능력하고 취재 능력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하나의 기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엘리트 의식 이런 게 좀 반영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회사 그러니까 각 언론 그러니까 지금 대전 MBC만 놓고 보면 네. 그런데 그 각 언론사에서 제일 그래도 두루 거칠 수 있는 보직을 두루 거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많이 두루 거칠 그러니까 수 있어요. 기자들은 다 정치해도 되고 기자들은 사장해도 되고 기자들은 다 해. 그러니까 이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계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기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왜냐면 특권의식 같은 예. 거 좀 예. 그런 것도 그건 있고 뭐 특권이시라고 해도 맞는 얘기죠. 예, 예. 실제로는 또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스타 기자들도 또 많이 또 생겨난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어떻든 뭐 MBC 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승호 PD가 이제 그 사장이 되는 사례도 네. 좀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떻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 사장 선임 과정 자체들이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컸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려면 그런 구조에서도 특정한 직군에서 계속 사장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그런 어떤 공영방송의 이념이나 공영방송의 상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경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게 공영방송 정상의 또 다른 측면에서 역할을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전 MBC 사장은 공모 절차를 거쳤어요. 네. 그래서 총 8명이 이제 그 공모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MBC 출신 사람. 거긴 뭐 기자도 있었고 기자 출신도 있고 서울도 2명인가 3명 있었죠. 예, 예. 기자 출신도 있었고 PD 출신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모 절차라는 것 때문에 꼭 기자들만 뭐 이렇게 좀 된다 뭐 그렇게는 바라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신원식 사장 신임 사장님이 이제 취임도 하셨고 이제 지금 가장 급선무로 보직자 인선을 또 했어요. 근데 약간의 잡음도 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새로 바뀌면 예, 그런 게 예.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직자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대전 MBC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던 기존 보직자들은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대부분은 뭐 이렇게 배제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지금 뭐 반발을 사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신임 사장님이 좀 해결을 어떻게 현명하게 하시냐 그게 아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각 그 보도를 보니까요. 이게 보도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최고의 모바일 언론, 네 다른 시각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길문 기자님이 쓰신 겁니다. 그런데 노조 무슨 말을 하실까 지금 또 걱정이 되는데. 노조 출신들이 이제 보직 인사에 전면 배치가 좀 됐다 이런 워딩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투쟁해 갖고 뭔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뭐 이준 사장 이런 뭐 최혁재 보도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럼 그 자리가 이제 와 우리가 점령군처럼 들어가갖고 나눠먹기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여가지고. 아니 당연히 저는 그렇게 비춰줄 수밖에 없는 게 이진숙 체제 하에서도 그 노조 전임 위원장들이나 노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보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MBC라는 구성 자체가 사실은 노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들도 있고 일종의 뭐 이게 이제 또 다른 비판으로 뭐 비난이나 비판으로 작용했던 거냐면 노영방송이라는 소리도 들었었잖아요 한때는. 근데 그게 어떤 양단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노조 운동이나 노조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런 공과를 네. 가져갔다고 해서 이렇게 다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음. 다만 실제로는 그 책임과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이진수 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 하나는 공정치 못한 인사, 그리고 자기 측근 뭐 내세우기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다음 인사는 정말 개개인의 능력치 그리고 그 자리에 맞게끔 맞아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평가가 들어가야 그렇게 되겠죠. 과연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이 공을 나눈 건지. 왜냐하면 네. 면직 처리된 분들은 전에 이제 이진수 사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다른 시각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진수 사장 체제에 이진수 사장한테 줄 섰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원래 일을 잘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 추측입니다. 이런 거는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MBC 직원 전체가 한 8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조합원 노조 조합원이 한 60명 정도 돼요. 네. 그러면 뭐 비정규직이나 이게 아르바이트 뭐 이런 직원들 빼면 거의 대다수가 다 노조 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여기서 누구는 조합원이 아니고 거기서 인사를 어떻게 갈라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은 신원식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저는 신원식 사장님의 공약을 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게 보직 인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신원 사장님 개인적으로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술도 마셔봤고 취임식 때도 봤는데요. 술도 한잔 해봤고 술은 안 먹어요. 좀 안 친하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자로서 너무 한참 선배님이시라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분이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술도 가끔 뭐 아주 자주는 아니고 훨씬 친한 분. 네. 어떠신 개인적으로 분이에요? 친분도 있고 한데 어떻든 그 친분을 떠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인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신은식 그 사장이 책임지고 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의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본인이 책임자시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새로 바뀐 체제 하에서 처음 사장이 됐고 누구보다도 많은 권한 이런 부분들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그 책임을 모두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 보직국장 4명에 대해서 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를 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임명을 그렇죠. 그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각 소속 국원들이 대전 충청엔 그런 언론사가 없었어요. 없죠. 예전에 없죠. 서울에 뭐 동아일보라든지 좀 그런 메이저 언론사들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이런 거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각 국장들에 대해서만 직원들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걸쳐서 이 투표에서 직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럼 신원식 사장이 보직 인사를 잘못 낸 거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창피한 일이죠. 예. 누가 탈락될지 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의 집 싸움 구경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싸움 구경이 아니라 김성석 기자님도 빨리 그 노조 결성해가지고 한번 좀 옆에서 부채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전 뭐 얼마든지. 예.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언론 뚱땅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즌4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개편 곧 들어가거든요. 3월부터는 휴방 기간에 접어드는데 마지막 방송 어떠셨습니까, 두 분? 그 마지막이 시즌 마지막으로 들리세요? 영원히 마지막으로 들리세요? 오늘 좀
좀 버벅거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전혀 안 그런데? 했던 말 또 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항상 이 녹음을 하면 후회는 항상 되는데 다행인 건 오늘은 좀 덜 씹힌 것 같아서 제가 이전보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마지막 그 시즌 마지막 방송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벌써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3번밖에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3번밖에 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또 지나고 나 보니까 나름 또 좀 방송을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씀하시는 순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왜요? 첫 번째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 뭐야 이게 한 것도 없고 이제 좀 적응될 만 하니까 뭔가가 끝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솔직히 좀 있고 그런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시즌 5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오디오 방송 말고 이제 공개 방송 쪽에 좀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분 이제 언론뚱땅 화면으로 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부 관리 받아야 네. 되나요? 네. 아무튼 멀리서 잡아주십시오. 멀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UHD 급으로. 네. 아주 곤란해. 이거 할까 말까 다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들이 일부 공직 사회에 대한 갑질이 아닌 시민들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까지 언론뚱땅은 계속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무시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환경지킴이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무 사무처장의 녹색성장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양무처장의 자장가와 같은 힐링의 시간을 내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맙습니다.